교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선 약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우선은 그 SBS D 포럼이라고 좀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대서울권 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나름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 부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20일 그때 이제 부동산 개발협회가 이제 코다라고 하는데 20주년 행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 좌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사위인 쿠슈너의 여동생 쿠슈너 그룹 지금 회장 맡고 있고 그분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록봉기 힐즈나 아자부다이 힐즈를 개발한 업체가 모리 빌딩인데 거기 모리 히노루 부회장님 모시고 엣지라는 이제 유럽 회사 뭐 하여튼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그때 이 컨퍼런스 좌장 맡으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게 좀 좋았고,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묘 세운 사지구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고, 개발은 찬성합니다만 이게 민간 개발 특혜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 특혜를 잘 줄이면서 좀 우리가 뭐 개발은 해야 되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같아요. 솔직히 이제 이 경쟁력이 무엇인가, 도시의 경쟁력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울권 경쟁력도 중요한 거고, 세운 사지구도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건데, 경쟁력을 올리는 것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컨텐츠. 록봉기 힐스도 대단했던 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기존과 다른 거였고, 아자부다이 힐스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오피스 업무지구 자리가 아니에요. 오피스 업무지구 분량은 되게 적고 많은 부분이 주거입니다. 주거고 뭐 헤드윅이 설계한 그분이 약간 좀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호대를 맨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능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컨텐츠고. 근데 이런 그 컨텐츠란 건 사실은 그 지역의 도시의 어떤 역사적인 자원들, 그리고 장소적인 자원들, 그리고 문화적인 자원, 그리고 이 산업 자원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뭐를 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 문맥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도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서울에서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제적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뭐 저를 천박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재화적 가치로 연결되는 거고, 종국에는 대단히 죄송한데 부동산적 가치로 연결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즉 도시의 기본적인 가치, 경쟁력, 재화적 가치, 부동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건물의 용적률 높이자, 그 건물의 스페이스를 높이자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기능을 높이자는 거예요. 기능을 높이자는 거.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이슈를 제가 조금 보면서 약간 좀 놀라운 게 한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좀 약간 좀 어떻게 좀 허름해 보여요. 근데 거기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 가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거를 흉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좀 폄하하는 거고, 이거 그 흉물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가 무조건 부셔야 된다는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어떤 폄하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을 많은 제가 댓글은 잘 안 읽지만은 하여튼 분석을 해봤을 때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약간 놀라웠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듀크대 교수인데 댄 에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댄 에리얼이 사람 책 정말 괜찮거든요. 그 중에 2024년에 나온 책이 Misbelief라는 책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느냐예요. 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빠지면서 음모론에 빠지느냐인데, 거기서 제가 좀 재밌게 있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질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면서 그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깔때기 이론에 빠지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증 평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들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생각하지 했다가 제가 그 책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순진하고 세상을 알고 싶은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했던 부분들 약간 좀 돌이켜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지역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흉물이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부분 제 아이패드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 조금 오늘은 좀 강의식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좀 보자고요. 이 지역 보시면은 이제 사실 깨끗하게 정리된 데는 아니에요. 정리된 데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강북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그 골목이고, 이 1층짜리 주택들은 다 타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목 되게 좁고 자동차도 못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뭐 문들이 이렇게 작은 게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쪽방이 있었어요. 쪽방이.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뭐 큰 방 두 개 있는데 보증금 3천에 월 30만 원이다. 그죠? 뭐 부엌, 독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 여행객 여자분 보이는데 여기 사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이 레아가 같은 데 있는데, 사실 여기 중간에 이쪽에 쥐가 죽어 있었어요. 쥐가 죽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쥐까지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자가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쥐는 저 레아가 뒤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건물 보면은 사실 타일도 좀 떨어진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강북에 이렇게 약간 좀 나무를 키우고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데기도 합니다. 예, 그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진 않은 모습이고, 이쪽에 약간 좀 재미있는 간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검은색 간판에 하얀색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여튼 뭐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한옥이잖아요. 한옥 지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안 좋아요. 쪽방도 있고 했기 때문에, 특히 건물들을 위에 있는 건물에서 찍었을 때는 여기는 그냥 흉물스러운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부쉈어야 되나를 고민했을 때 부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 1990년대부터 재개발로 묶여 있던 데예요. 사실은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떠났고요. 사실은 그래서 쪽방도 있었고, 한옥들이 굉장히 남루했고 쥐 죽어 있고요. 그리고 차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담 넘어 다니던 데고. 그러니까 조건은 되게 안 좋은 거죠. 우선은 한옥들 보면은 검은색 비닐로 싸놓은 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안 좋다.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쪽방 있고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죠. 월세가 3천에 3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에 나왔죠. 그리고 재개발로 묶여 있었고요. 재개발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그 블록 전체가 아니고 그 블록에서 차로 진입이 안 되는 것만 딱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됐어요.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2012년 사진입니다. 제 눈에는 사실 이게 되게 가치가 있게 보였어요. 되게 가치가 있게 보였고,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제가 도시계획사라는 걸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지역 데리고 다녔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아카이빙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역 반드시 뜬다 했어요, 사실은. 당신들 눈에는, 학생들 눈에는 이게 남루하고 흉물스러웠기 때문에 부숴야 될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시간이 문제이지 뜰 거라고 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진 보고 이런 데를 부셔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서진 거냐면 익선동이 부서진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사진들은 2012년에 익선동 모습이에요. 익선동은 당시에 쪽방이 있었던 데고 보증금 30에 30만 원짜리 그 방이 있었던 데. 지금 익선동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익선동은 2015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7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동네 남루해요. 쥐죽어 있었고 아마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봤으면 저건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도저히 수익률이 안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재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재개발이 해제가 돼요.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이기도 한 겁니다. 익선동은. 제가 나중에 그 성수동 사진들도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 이 유튜브 보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 저랑 같이 도시계획사 수업이나 공공민간협동개발 수업 2015년부터 18년, 19년까지 학생들은 저랑 같이 성수동 다녔거든요. 그 사진 좀 보내주길 바래요. 제가 지금 사진이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 같이 성수역에서 만나서 연무장길 걸었던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사진을 한번 보자고요. 성수동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세운상가가 흉물스러웠다는 것만큼 흉물스러웠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익선동 부시고 성수동 부셨다고 치자고요. 그럼 글로벌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도시의 가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강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도시에서 어떤 패러다임 변화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 패러다임 변화라는 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 플랫폼 이코노미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